자, 전시장 복귀하면서 오늘 시장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4가지 키워드 가운데 전략 후강 들어가 보시죠. 오늘 시장은 어제랑은 사뭇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주총과 더불어서 마이크로 실적까지 발표가 마무리됐는데요. 결론부터 보면 둘 다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요 안건들은 거의 다 통과가 됐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새로운 소식은 없었고요. 또 마이크로는 매출 EPS, 또 가이던스까지 컨센을 상회했지만 잉여 현금 흐름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외에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로 여겨졌던 만큼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국내 시장은 어제랑 그제 소폭이지만 상승했다는 점에서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또 전략 후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타이틀을 만들어 봤는데 오늘 시장의 반응은 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우리 시장 상황 복귀해 보면요. 그동안 풀이 죽었었던 반도체 쪽에서 반발 매수가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를 위주로 담으면서 반도체 쪽으로 힘이 쏠렸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도 비슷합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오랜만에 어제 전기차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죠.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벤처인 리비안에 50억 달러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 때문에 리비안 주가는 오늘까지도 급등세를 보였고요. 우리 증시에서도 어제 관련주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선 전력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원 전선에 대한 미국향 수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원 전선과 더불어서 그동안 탄력이 조금 덜했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몰렸고요. 게임주는 데브 시스터즈가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게임 브리핑하면서 모험메타 베타 테스트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 태국까지도 1위를 차지하면서 게임주 전반의 상승 분위기를 좀 더해줬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폴더블, 끝으로 화장품은 장 막판에 OEM 기업들 중심으로 매기가 들어오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국내 증시 상황 살펴봤는데요. 물론 오늘 대형 이벤트 2개를 소화해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더 중요한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 토론이죠. 미국 대선의 신호탄을 알리는 첫 TV 토론이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추이는 굉장한 박빙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후보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공약별로 수혜받을 섹터들 한 번에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는 이 정도 키워드로 중요한 것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재생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석유를 중심으로 전통 에너지로 회귀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방산과 가상화폐 쪽 이슈도 있다는 점, 그리고 두 후보의 공통점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또 대중국 규제, 인프라 투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주시하고 있는 섹터, 바로 에너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메인 기조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억해 보시면요. 처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 BBB 법안, 즉 더 나은 재건 법안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공화당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그 이름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바꾼 건데요. 바로 이 IRA 법안이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포인트입니다. IRA 법안이라는 건 기후변화랑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그걸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IRA 자체가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다라고 맹비난을 쏟아내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전기차 의무화,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 모조리 폐기하고 석유나 원전 등 저렴한 에너지를 생산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친환경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에 이어서 이제 방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트럼프 재선이 되면 국내 방산 기업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인지 짚어볼까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했을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방위 분담금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파로 국내 방산 기업들한테 투자가 돼야 할 방위력 개선비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방산주들 주가에는 당시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의 무기 수출이 증가하면서 방산주들 주가는 상당히 약진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트럼프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나토 탈퇴 같은 글로벌 분쟁의 개입 축소가 현실화된다면 각 국가별로 자체 방위력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 현재 수출국을 확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주들까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방산에 이어서 가상화폐도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사실상 지금 가상화폐 업계 전방의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죠.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도 했지만 그 또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마지못해서 했다라는 결정이 나오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가상화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국내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당시에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였었죠. 때문에 정권 교체에 따른 수혜까지도 누릴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한편 누가 당선이 되든 다 좋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자, 일단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대중국 견제 스탠스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반도체부터 AI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까지 그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첨단 장비 공급부터 바이오 쪽에선 생물 보안법에까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중국 견제 스탠스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더 악해지면 더해졌지 약해지진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사수혜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증권사의 조사 결과를 보면 당해 주도 성장주로 주목받고 있는 섹터의 경우에는 집권 대통령이랑 상관없이 각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모두 다 뛰어난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도 현 시점의 국내 주도주 단연 AI 산업과 관련한 반도체죠.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 반등과 함께 또 수출액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간의 비중을 높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과 전망이 있었습니다. 자, 또 반도체와 더불어서 공통 수혜 업종으로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전력이죠. 양 진영 모두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리쇼어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에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 전역에 10개의 자유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누가 당선이 되든 선거 이후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고 투자가 확대되면서 건설 기계부터 전력, 인프라 업종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최근에 또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연일 전력이나 변압기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꼭 전력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관련한 건설, 기계 쪽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공약별로 수혜와 또 우려가 공존하는 업종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당분간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도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과거의 미국 대선 당시에 S&P 500 지수의 경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가 대선 이후에 모두 안정화되는 흐름을 되찾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구체적인 공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차기 정부의 정책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이후에는 신정부 정책 기대감에 더 주목을 하면서 대선 이벤트를 긍정적인 재료로 인식하기 때문인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미 대선이 개최되는 올해에도
이런 시장 흐름이 재현될지 함께 전망해 보면서 정책에 관련한 수혜 업종까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 브리핑 마무리됐고요. 이제 간밤에 나온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소식이죠. 어제 주총에서 임금이나 주요 안건들 다 통과가 됐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새로운 소식까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도 다시 빠지면서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젠슨 황 CEO는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가장 경쟁적이다라는 언급을 한 건데요. 물론 경쟁사가 누군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초격차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10년 전부터 내다본 AI에 대한 투자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산업용 로봇 같은 새로운 AI 시장의 창출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뉴스인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SK하이닉스는 최대 3조 원까지 조달을 추진할 걸로 전해졌고요. 세 번째 이어서는 의료계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의사들을 지역에 정착시켜서 무너진 지역 의료를 살리려는 그런 취지로 주택이나 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전해졌고요. 끝으로는 최근 브릭스에 합류를 희망하는 국가가 줄을 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브릭스, 원래는 반서방 행보에 대한 지지였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자국 이익을 위한 외교 전략으로 알려지면서 튀르키예와 또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를 포함한 6개국은 이미 신규 승인이 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간밤에 나온 뉴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대선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와 공약들은 무엇인지 점검해보러 가시죠. 네, 오늘 아침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굵직한 이벤트는 2개 정도 끝이 났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바로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단 대선은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까지 이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변동성이 있어요. 클까요? 네,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6월 27일에 첫 TV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마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수혜 섹터와 좀 안 좋을 수 있는 피해 섹터 이렇게 좀 두 가지가 행방이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7월 11일에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관련 형량에 대한 선고도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값에 따라서 트럼프 진영이 좀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따라서 또 변동성이 커질 거고요. 그 이후에 7월 15일에서 18일에는 또 공화당에 대한 전당대회 열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도 또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9월 10일에는 두 번째 TV 토론 또 열리는데 여기서 정책에 대한 수정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나올 거예요. 분위기를 살피고. 그럼 또 다시 한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해서 종목들 앞으로 기간 동안에는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부분들은 뭐 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있지만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속해서 좀 변화를 움직임을 좀 포착을 해서 우리도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쏠림에 대한 생각은 지금은 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너무 좁아서 거의 박빙이라서 대응이 더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네, 좀 비슷한 의견인데 사실 지금 3분기에 이러한 정책 관련된 발표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등락이 클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됐다가 오히려 좀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는 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2000년도부터 역대 대선 이후에는 항상 뭐 S&P 지수는 올랐다, 80% 이상 올랐다라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선거 전에는 정말 좀 많이 변동성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지금 미국 증시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기존 대선과 좀 다르거든요. 지금 미 증시가 계속 고점에 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도 지금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대선 불확실성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뉴스 하나에 정말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번 대선을 좀 예를 들면 저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트럼프랑 공통적으로 좀 수혜볼 섹터가 5G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섹터는 수혜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뭐 100% 맞다 이렇게 좀 장담할 수는 없기 그럼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과 뉴스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께 어느 분의 공약이 더 이로울지를 각각 한 분씩 여쭤봤어요. 일단 우리 이지은 대표님,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 국내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저는 신재생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진짜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을 가장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와 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원래 보통 대통령들이 이제 정책을 내놓았을 때 상대의 진영과 좀 다른 의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재생 쪽으로 또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IRA나 이런 부분들 폐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쪽이라던가 그리고 신재생 쪽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고 중국 관세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태양광 쪽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들에 또 관세를 유난히 또 이제 압박을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대한 기조를 강하게 갖고 간다는 게 이제 바이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쪽이라서 아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새롭게 어떠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해서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기대 심리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신재생에 반하는 전통 에너지 쪽일까요? 어떻게 본부장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어떤 섹터 가장 주목해 볼 거예요? 네, 역시나 이제 전통 에너지라고 정말요?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 관련해서 좀 강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뭐 트럼프 후보는 맨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 탈퇴. 그죠. 이게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유랑 천연가스 채굴에 대한 규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철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이 전통 그 화석 연료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런 신규 파이프라인 승인 가속화 등에 대한 지금 공약이 이미 그 캠프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뭐 친환경 정책이 오히려 지금 전력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캠프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거를 거의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다 한다면 사실 화석연료 관련 에너지 섹터 쪽을 봐야 되겠고, 근데 좀 중요한 것은 원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SMR 같은 경우 그리고 원자력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에너지 섹터가 좀 수혜를 받을 건데 이제 천연가스를 가지고서 여기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를 만드는 이러한 쪽으로 뭔가 그러니까 플랜트 사업을 하거나 이런 네. 전통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수혜가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한번 찾아보면은 좀 팁이 되겠네요. 뭐 네. 이게 또 공교롭게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하필. 근데 만약에 이거는 뭐 예상입니다만 네.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와중에 만약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 이제 그거와 좀 엮여가지고 트리거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기업들이 좀 상승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네.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어디까지나 가정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당시 수혜 업종으로 석탄, 화석 쪽을 꼽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수혜를 볼 업종. 일단 제가 분석한 바로는 반도체 뭐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좀 다른 의견 없을까요, 대표님? 저는 아까 얘기하실 때 좀 나왔는데 네. 원전 쪽 보고 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는 건 결국 인공지능 AI 시대인데 이 첨단 산업에서 가장 승기를 잡을 수 있고 물론 지금 미국 쪽이 가장 치고 나가는 건 맞지만 이런 부분에서 딱 자리를 공공히 하기 위해서는 전력 관련된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야지 언제든지 전력이 필요할 때 써야지 우리가 좀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패권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 진영에서 모두 원전 쪽은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원전 쪽으로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에너지 쪽,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그 타겟을 원전으로 잡는 또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원전 관련돼서는 양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원전을 생각한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로 또 넘어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7월 달부터 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결정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결정이 아직은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혹시라도 좋은 결과치가 나온다 한다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대선까지 또 테마가 같이 붙어주면 거기서는 좀 더 불타오르는 모습들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트럼프는 SMR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모습들과 발언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글로벌 빅테크, 특히 미국 쪽의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 SMR 쪽으로 AI 시대에 좀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들을 봤을 때는 저는 큰 그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에너지는 계속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포인트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이 좀 대안책으로 강하게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전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AI 발로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시대 패러다임과도 좀 맞물려서 확장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원전 쪽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번에 IT 또 간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좀 오, 해보려고. 네. 저는 오히려 조선 쪽이 저는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떠한 대통령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미중 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이 노조에서 중국 조선업을 제재해야 된다. 그리고 뭐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어쨌든 미중 분쟁이 장기화될 때 그럼 여기까지도 수혜가 온다고 한다면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수주를 거의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이 컨테이너선 수주를 했고 그러면 이 이후에 그럼 앞으로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그럼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을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고 유럽에서도 추가 제재를 할 때 그러면 이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추가 수주를 받을 수만 있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완성되는 그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미중 분쟁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은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그쪽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선업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이러한 산업적으로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그거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뭐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중국을 또 압박을 하는 걸로 좀 민심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태껏 계속적으로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쪽으로 계속적으로 특히나 올해는 반도체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선 쪽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끝으로 이런 의견들 바탕으로 두 분의 탑픽 하나씩 듣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본부장님 그 미중 간의 이제 대중국 수출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서 조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조선주에서 탑픽 꼽아주셨겠네요.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됐을 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정통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캐나다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지금 건설 및 설계 참여를 하고 있고 4조짜리 프로젝트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FLNG라고 해서 이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인데 이게 뭐 기존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가스를 시출하는 거면은 요게 바지선을 띄워놓고서
거기서 시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FLNG 관련 생산 설비 관련 이쪽으로 관련해서 지금 이미 캐나다 쪽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친환경 선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수소 에너지, 수소 운송과 관련돼서 이제 VLAC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소 에너지를 어쨌든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 암모니아에다가 희석시켜 가지고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암모니아를 활용한 암모니아 운반선 이게 이제 VLAC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이 뭐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뭐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친환경 선박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해양 플랜트 관련 사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LNG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뭐 지금 뭐 조선 좋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슈퍼 사이클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조선업이 좋지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전통 에너지의 수혜까지 챙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좀 신박한 토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네. 원전 토픽으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SMR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SMR 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제 장악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엑스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에는 두 차례 또 투자를 단행을 해서 앞으로 SMR 시장에서의 이런 독점적인 부분들 물론 예전에 이슈가 한번 나왔다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 관계들이 더욱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일단 SMR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뭐 약간 좋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정책적으로 SMR을 채택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비용적인 측면, 안전성적인 측면, 편리함 이런 것들을 다 집약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결국 세계 무대에서 같이 글로벌 기업들과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여야지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돼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관련해서 공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원전 조선 나왔고요. 탑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